이 한 연구에 따르면 전 인구의 30%, 성인의 50% 정도가 장애를 겪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. 이 집 진짜 용하네. 안녕하세요. 소름 돋게 용한 건강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용한약사 최용한입니다. 여러분은 혹시 이 정맥, 림프 순환 장애에 대해 들어보셨나요? 이 다리가 붓고 무거워져서 종아리를 주물러 보신 적이 있을까요? 몸이 쉽게 붓고 피부가 거칠어지지는 않으신가요? 오늘은 이 구독자께서 보내주신 고민 사연을 통해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서비스직에서 일하고 있는 28세 여자입니다. 업무 특성상 서 있는 시간이 많은데요. 종일 서 있다 퇴근하면 종아리부터 발까지 저릿하고 퉁퉁 부어요. 붓기가 안 빠지니까 다리도 두꺼워 보이고 최근에는 종아리 통증 때문에 잠을 잘 못 잘 때도 있어요. 혹시 좋은 처방이 있을까요? 안녕하세요. 저는 50대 주부입니다. 얼마 전 유방암 수술을 받고 지금은 꾸준한 운동과 내원으로 회복 중입니다. 다만 수술 후 부종이 심해지고 병원에서 림프 순환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. 림프절 마사지도 받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도움이 될 만한 의약품도 찾아보고 싶어 문의 올립니다. 자, 이렇게 구독자님들의 이 고민 내용 함께 보셨는데요. 사연이 정말 무겁고 또 일상생활에 얼마나 이렇게 불편하실까 싶은 생각이 들어 마음이 좋지가 않네요. 저도 쇼핑몰에서 이렇게 약국을 하다 보니까 쇼핑몰에서 주로 이렇게 서 있으신 분들이 많이 이런 증상들을 겪는 것 같아요. 부디 건강 잘 회복하시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사연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이 다리 통증과 저림, 수술 후에 생기는 부종 등의 증상이 있을 때는 이 정맥과 림프의 순환 장애를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오늘의 고민은? 이 순환 장애는 말 그대로 이 내 몸 어딘가에 흐르는 체액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는 것을 뜻하고, 특히 이 혈관 쪽에서는 이 정맥 순환 장애, 림프액과 림프절 등이 관여하는 이 림프 순환 장애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. 조금 생소하고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이 정맥과 림프의 순환 장애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께서 일상생활에서 적지 않게 접하게 되는 증상입니다. 이 보통 몸이 붓고 이 쑤신 증상이 나타나면 단순히 피곤하다고 느끼거나 이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해서 이 대수롭지 않게 지나치기 쉽지만, 이 일상생활에서 이 불편함을 초래하는 정도까지 발전한다면 이 개선의 방법을 고민해 보셔야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질환입니다. 이 정맥 림프 순환 장애 원인으로는 정말 많은데요. 이 가족력, 노화, 만성질환, 비만, 임신, 월경전 증후군, 호르몬 복용, 폐경 증후군, 배변 습관 및 식이 습관, 생활 습관 등 정말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습니다. 그만큼 이 많은 분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계시고 이 주변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다는 반증이기도 한데요. 이 한 연구에 따르면 전 인구의 30%, 그리고 성인의 50% 정도가 이 순환 장애를 겪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. 이 연령이 증가할수록 이 유병률이 증가한다고 하고요. 이 남녀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지만 특히 여성에게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. 보다 구체적으로 이 정맥순환 장애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, 이 우리 몸의 정맥에는 이 혈액의 역류를 방지하는 이 판막이 존재하는데요. 이 노화나 생활 습관 등으로 이 판막에 이상이 생기게 되면 이 혈액이 역류하거나 아니면 혈관 내 압력이 늘어나면서 부종이 발생하게 됩니다. 특히 혈액의 흐름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이 하체 쪽에서 증상이 더 잘 나타나게 되고요. 이 다리 붓기와 저림,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. 또 이 림프는 이 세포 대사 후에 우리 몸에 쌓이는 노폐물을 흡수한 후에 이 정맥에 전달해 운반하게끔 돕는 역할을 하는데요. 이 림프의 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이 노폐물이 잘 빠져나가지 못하고 이렇게 정체되다 보니까 몸 이곳저곳이 붓는 부종이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게 되고, 쉽게 살이 찌거나 이 염증이 잘 생기고 피로감이 누적되는 등 우리 몸의 컨디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. 좀 더 쉬운 이해를 위해서 이 흔히들 이 영양분과 산소를 나르는 역할을 하는 이 혈관의 흐름을 상수도 시스템, 그리고 이 노폐물을 운반하는 림프의 역할을 하수도 시스템에 비유하기도 하는데요. 이 우리 가정에서 이 상하수도가 잘 맞물려 돌아가야 하듯이 우리 몸도 정맥과 림프가 이상 없이 순환을 해야 건강하게 되는 것이죠. 림프는 이 우리 몸 안에서 이렇게 촘촘하게 얽혀 있으면서 이 상호작용을 통해 밀접한 연관이 있다 보니까 이 정맥이나 림프의 순환 문제 역시 이렇게 따로 떼어 놓기보다는 함께 개선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. 이 정맥 림프 순환의 이상이 심해지면 이 몸이 잘 붓고
정맥이나 림프관, 림프절 부위가 크게 확장되면서 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이 하지정맥류 혹은 셀룰라이트라고 부르는 경우처럼 이 혈관이 울퉁불퉁 부풀 수 있고, 심한 경우에는 염증, 궤양, 중증 습진으로까지 발전해 이 적극적인 의학 치료가 필요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. 정맥 림프순환 장애는 이 압박붕대나 압박 스타킹 착용 등으로 이 부종과 통증을 줄이기도 하지만, 사실 이 만성이 되면 일상생활에 부담이 될 만큼 이 불편함이 커지기 때문에 병원에서 집중적인 치료와 관리를 받아야 하고, 이 치료가 쉽지 않기 때문에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. 다행히 증상이 중하지 않은 초기의 경우라면 이 약국에서 판매하는 일반 의약품으로도 어느 정도 관리가 가능하고, 적극적인 관리에 따라서는 이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고 증상을 완화할 수도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정맥 림프순환 장애에 도움이 되는 일반 의약품이 실제로 다양한 성분으로 이 시중에 나와 있기 때문에 약국에서 쉽게 찾아보실 수 있는데요. 이 몇 가지 유효한 성분 중에서 제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추천드리고 싶은 성분은 바로 트록세루틴입니다. 이 트록세루틴은 이 회화나무에서 추출한 바이오플라보노이드 성분으로 주로 혈관에 유익하게 작용하는 비타민 P의 한 종류로 알려져 있습니다. 이 트록세루틴은 이 혈관 부종 개선이나 혈행의 개선, 혈관 탄력성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, 이 정맥 부진, 하지정맥류, 치질과 같은 대표적인 정맥 질환은 물론이고, 이 치과 진료나 특히나 이 성형수술 후 붓기를 없애는 데도 유의미한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. 그래서 압구정에 있는 많은 성형외과 밑에 약국들에 가면 이 제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 이 트록세루틴은 이 오래전부터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, 부종 개선과 혈관 건강에 유효한 효과를 보여주는 논문을 다양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. 이 트록세루틴은 모세혈관의 투과성 감소를 통해 세포 간질액으로 빠져나가는 체액의 양을 감소시키고, 혈액 내 세포들이 정맥 내벽에 부착되는 것을 막아줘서 이 혈액의 흐름을 원활히 개선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더불어 이 항산화, 항염증 작용으로 혈관을 강화하고 탄력성을 유지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. 또 이 트록세루틴은 기전 자체가 우리 몸의 순환을 도와주는 부분이 주요하기 때문에 이 시술이나 수술 후 부종은 물론이고, 평소에도 이 붓기가 심하신 분들이 드시는 경우에도 유익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임상이 보고되기도 합니다. 약국에서 이런 분들이 많이 찾으시는데요. 이 중요한 면접이나 사진 촬영, 결혼과 같은 큰 이벤트를 앞두고 붓기가 걱정되는 분들이 많이 찾고요. 트록세루틴을 먹게 되면 비교적 빨리 효과를 보여주는 성분이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다양한 순환장애 증상들로 불편을 겪고 계시다면 이 약국에 방문하셔서 이 트록세루틴 성분을 활용한 제품을 약사 선생님과 상담 후에 이용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네요. 이 약사인 제 입장에서는 너무 흔하기 때문에 오히려 일반인 분들께서 쉽게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시는 증상들이 제법 있는데요. 이 정맥 림프순환 장애 역시 그중 한 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. 이 실제로 순환장애를 겪고 계신 분들 중 이 절반 정도가 초기에는 심각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시고, 이 오래 서 있으니까 그렇겠지, 혹은 나이가 들었으니까 다리가 붓고 아픈 게 당연하지 하면서 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방치한다는 통계가 있다고 하는데요. 이 아픈 것을 참고 계시기보다는 이 내 몸이 보내는 이 이상 신호를 바르게 캐치하고 불편한 점이 있다면 개선 방향을 찾아가는 것이 어쩌면 너무 당연하고 또 스스로 자신의 몸을 아끼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그리고 그 해결 방법을 이 밤낮으로 항상 고민하는 저 용한 약사가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는 것도 잊지 말아 주시고요. 어떻게 이 정보가 좀 도움이 되셨나요?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